제가 막 제대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절, 정확히 23세 때 일이에요. 주말 저녁 친한 선배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 한 분이 다가오더니 대뜸 우리와 합석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총각들 심심하면 우리랑 노는 건 어때? 뭐지? 뭐지? 이게 뭔 상황이지? 헌팅 포차도 아닌데 이게 웬 난리인가 싶었죠. 어이없어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두 남자가 술잔을 주고받는 평범한 저녁이라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긴 건 반가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언뜻 봐도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여 고민되긴 했지만 친구가 한마디 했죠. 오늘 아니면 이런 황당한 경험 못 해보는 거 아냐? 재미삼아 해보자. 어쩜 원나잇도 가능할 수 있잖아. 원나잇이란 말이 귀에 팍 하고 박히더군요. 너 여자 안 만난 지 꽤 되지 않았어? 나 한참 됐지. 그러니깐 짜샤. 일단 같이 술 한잔 해보는 거지. 너 맘대로 해. 결국 우리 둘은 합석을 허락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분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대략 39쯤? 세련된 스타일로 첫인상은 지적이고 깔끔한 아나운서 이미지랄까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오늘만큼은 기분 내키는 대로 놀아보자.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지고 서로 말도 놓으면서 편해졌고 술게임도 했네요. 대화 도중 알게 된 건 한 분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었고 다른 한 분은 6개월 전에 이혼했다는 사실이었죠. 그중 이혼했다는 누님이 제 매칭 상대가 되었는데 나이는 39, 25에 결혼해서 현재 중학생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빠와 살고 있다더군요. 그 누님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소곳하고 조신한 척했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더니 영계랑 한번 만나보고 싶네라며 노골적으로 들이댔죠. 기분이 나빴냐고요? 전혀요. 술자리가 끝날 무렵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래?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은 온통 공부 대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죠. 또래 여자들에게는 이상하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나이가 있는 미시족이나 아줌마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돌싱 여성이나 아줌마들은 저에게 오히려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들 역시 젊은 남자와 대놓고 밖을 활보하기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으니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죠. 데이트 장소는 보통 모텔이나 그녀들의 집 아니면 차 안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정도였어요.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하루 종일 뒹구는 데이트. 그런 생활은 원래부터 집돌이 기질이 강했던 저에게 딱 맞았습니다. 또래 여자애들과 만나면 매번 어디로 데이트를 가야 할지, 저녁은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맛집을 검색하며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줌마들과의 만남은 달랐어요. 화려한 이벤트나 과한 노력 없이도 편안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런 점들이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고등학교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죠. 반가운 마음에 시내에서 만나 소주 한 잔을 하게 됐는데 그놈이 학교를 휴학하고 노래방에서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야, 문주야. 너 진짜 미쳤냐?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대학인데 중도 포기하고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 그 친구는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뒤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한 상태라고 했어요.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1년만 바짝 돈 모아서 나도 사업 한번 해볼 거야. 돈 버는 데는 물장사가 최고라니깐. 근데 노래방이나 술집 차리는 데는 돈 많이 들지 않아? 많이 들지. 노래방은 권리금만 몇 억 들어. 그럼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그게 너 보도사무실이라고 들어봤어? 알지.
아가씨들 출근하는 데잖아. 너 그거 하려고? 그래, 내가 아줌마들한테 워낙 귀여움을 많이 받잖아. 내가 하면 다들 도와준대. 그 친구는 학창 시절부터 워낙 말재간도 좋고 인물도 좋아 여자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었다. 그래, 왠지 너한테 딱 맞을 것 같긴 하다. 그러더니 술 기운에 슬쩍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야, 그런데 말이야. 나 친한 아줌마들이 남잘 소개시켜달라고 하네. 너 한번 만나볼래?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손님 중에는 여자 손님들도 종종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소개팅 한번 시켜주려고 그러지. 요즘 아줌마들 말이야. 집에선 완전 요조 숙녀인 척하지만 밖에 나오면 다 오픈 마인드야. 내가 아는 아줌마는 맨날 남자가 바뀌어서 놀러 다닌다니까? 그러더니 덧붙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줌마들 중 하나가 나한테 연계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거 있지. 그 말에 웃음이 터지면서도 속으론 이미 호기심이 발동했죠. 야,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대신 돈 많고 새끈한 아줌마라 부탁해.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친구가 말했던 그 아줌마들을 만날 생각에 묘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40대 여성과 20대 남자의 소개팅이라니.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설렜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술 한 잔씩 기울이고 있는데 친구가 두 여성을 데리고 들어왔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동아리 후배의 어머니였다. 그녀를 한눈에 알아본 건 내가 예전에 후배 집에서 고기를 먹다가 그녀를 보고 밤잠을 설친 기억이 있어서였다. 그 식당은 주차장까지 합치면 규모가 무려 300평이 넘는 대형 식당이었다. 하루 매출만 1천만 원이 넘는다니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졌다. 고깃집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 사이로 그녀가 계산대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은 뭔가 더 특별해 보였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거 내 인생의 기회인가? 나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대학생으로서 여기저기 알바 뛰며 간신히 생활비를 버는 내가 이 대형 식당 사장님의 특별한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알바도 관두고 용돈까지 받아가며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겨났다. 물론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동아리 회식이라 여러 명이 갔었기에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았다. 후배의 어머니는 나이가 40대로 보였지만 나이에 비해 활기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후배 엄마라니. 묘한 긴장과 설렘이 솟구쳤다. 친구가 두 분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분들 제 친구인데 아주 킹카입니다. 친구야, 잘 모셔. 그녀들은 내 앞에 앉아 술을 권하며 물었다. 학생 같은데 나이가 몇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23살입니다. 호호호, 23살? 보기엔 더 성숙해 보여. 아, 제가 군대 갔다가 복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좋네. 언니, 어디가 건강해 보이는데? 혹시 그쪽이 건강해 보인다는 거야? 얘는 뭐라는 거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길 어떻게 안다고. 그런가.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호호. 그녀들의 시선과 말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후배의 어머니, 김순옥, 43세. 다른 한 여성은 40세 돌싱녀. 술자리 후에는 친구가 일하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순옥 씨에게 춤을 청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며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니 내 스텝을 따라왔다. 옆에서 보던 다른 여성은 부러워하는 눈치로 우리를 바라봤다. 사모님, 정말 매력적이세요. 제 맘에 쏙 들어요. 아니, 총각 말도 참 이쁘게 잘하네. 나도 아들뻘 되는 남자랑 춤을 추니 묘하긴 하네. 저도 너무 좋은데요. 자기,
혹시 바람둥이 아니야? 에이, 무슨 바람둥이겠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니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거죠. 한창 그럴 나이긴 하지.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편안해지며 유쾌하게 흘러갔다. 브루스가 끝나고 테이블로 돌아오니 그녀의 친구가 장난스레 말했다. 둘이 정말이지 화끈하게 노네. 민망해서 못 보겠다. 새벽이 되자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다. 적당히 취기도 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각자 자연스럽게 파트너와 자리를 함께했다.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장난기와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자기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아니요, 사모님이 더 취한 것 같은데요? 사모님이라니, 이제부터는 그냥 이름 부르는 거 어때? 그럴까요? 순옥 씨? 그녀는 순옥 씨란 말에 한참을 웃더니 한 손으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순옥이라고 불러주니 셀레네. 자기. 근데 나 같은 아줌마랑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저도 설레는데요. 어머, 설렌다고? 자기는 참 말을 잘하네. 어느새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말했다. 이제 슬슬 가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았지? 오늘은요? 그럼 내일은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녀는 내 물음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넌 참 빠져나갈 구멍을 안 주는구나. 그래, 생각해 볼게. 그녀와 함께한 그 새벽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설렘,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건 분명 시작에 불과하다. 며칠 뒤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그날 일은 다 잊어버리자. 알았지? 내가 아들 같은 너랑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잊어요? 우린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걸요. 동식 어머니. 뭐라고? 자기가 동식이를 어떻게 알아? 저 동식이 학교 선배예요. 한 달 전에 순옥 씨 가게에서 고기 먹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당황으로 물들었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네. 그나저나 우리 어쩜 좋지? 저는 후배 엄마라서 묘하게 더 끌리는데 어쩌죠? 호호. 자기 변태하냐? 그런 게 왜 끌린다는 거야? 난 민망하기만 하구만. 우여곡절 없는 만남.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관계 서로 극복 못할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리고 그날 그랬잖아요. 앞으로 제 말 잘 듣겠다고? 서방님으로 깍듯이 모신다면서요. 그건 어제고.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그날 감정이랑 오늘 감정이랑 달라진 게 있으세요? 아니, 자기 좋아하는 감정은 똑같지. 그럼 앞으로도 서방님 할래요. 전, 그래 주실 거죠? 내가 뭐, 싫고 말고 할 게 있나? 자기만 나 좋다면 오케이 해야지. 대신 우리 동식이한테는 비밀이다. 알겠지? 그녀의 얼굴엔 수줍음과 긴장,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24살, 그녀는 44살. 우리는 20살의 나이 차이를 넘어 연애를 시작했다. 그게 벌써 5년째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녀가 학교 후배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신선하기도 했고, 여자 보는 눈이 특이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던 나로서는 그녀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녀와 만나면서 느낀 것은 외적인 매력 이상이었다. 처음엔 그녀도 나를 어린애처럼 대했다. 다정한 미소 뒤에는 은근한 성급기가 느껴졌고 그녀는 내가 한낱 호기심으로 다가왔다고 여겼다. 하지만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끊임없이 연락하고 문을 두드렸다. 결국 그녀는 내 마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받아들이면서도 한 가지 당부를 했다. 우리는 언젠가는 끝내야 할 사이야. 서로 가볍게 만나자. 너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됐고
헤어짐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로가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내 앞에서 펑펑 울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녀가 말하던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불행해질 거야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다. 나도 언젠가 장가를 가야 하지 않을까?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내 또래의 사람과 평범한 미래를 그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서로의 정이 발목을 잡았다.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나를 살뜰히 챙기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손길 하나, 눈길 하나에는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내가 느꼈던 감정은 연인이라는 단어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에게 연인이면서도 삶의 버팀목 같았고 보호받는 동시에 보호해주고 싶게 만드는 묘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끌림에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기에 나는 그들이 현실적인 타협에 안주하기보다는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사랑은 그런 관계에서 더 빛을 발할 테니까. 사랑은 때로는 연인보다 친구 같고 부모 같으며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